믿었던 동료에게 이용당한 직장인, 상처받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직장 내 인간관계,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같이 일하면서 서로 믿고 도와줬던 동료가 나를 배신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떠났을 때,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내 약점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큰 상처가 되죠.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신뢰를 쌓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선의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노력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는 더 큽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이익관계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극단적인 2가지 선택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5가지 원칙. 1. 모든 동료가 친구는 아니다. 기대치를 낮춰라. 직장에서 친해진다고 해서 다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직장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 대리는 같은 팀의 박 대리와 정말 친했습니다. 회식도 같이 가고 업무도 도와주면서 거의 친구처럼 지냈죠. 하지만 승진 시즌이 되자 박 대리는 김 대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회사는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업무관계라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든 내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큰 상처를 받을 일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2. 내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마라. 선택적 공유의 법칙. 직장에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업무 스트레스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쉽게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고 결국 내 약점이 되어 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 과장은 신입사원 김 씨와 친해지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장은 진짜 답답하지 않냐? 솔직히 이 회사 오래 다니긴 힘들어. 김 씨는 박 과장을 믿고 따랐지만 어느 날 우연히 팀장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과장은 팀장에게 미운털이 박혀 승진해서 제외되었죠. 선택적 공유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은 쉽게 말하지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검증된 후에만 이야기하세요. 3.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직장에서는 꼭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그 부탁을 잘 들어주죠. 하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 결국 이용만 당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나는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 사원은 동료들의 업무를 자주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지만 점점 부탁이 많아졌고 결국 김 사원은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김 사원이 스스로 한 거잖아.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 업무가 많아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직장에서의 진짜 내 편을 찾아라.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적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어려운 순간을 겪어봤고 이익관계 없이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지 본다. 2.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을 때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지 본다. 3. 내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진짜 내 편을 한두 명이라도 만들면 직장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5. 회사는 결국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며 균형을 맞추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회사의 바깥에서도 삶의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든 가족이든 개인적인 목표든 회사와 무관한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내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적당한 거리에서 지키는 것이 답이다. 직장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모든 동료가 친구는 아님을 기억하자. 내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말자. 이용당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연습을 하자. 진짜 내 편을 찾되 신중하게 선택하자. 회사는 결국 일하는 곳임을 잊지 말자. 이 원칙을 잘 기억한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더 건강하게, 더 현명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